스페셜로 오늘 이 자리 꾸려봤습니다. 지수, 시장의 방향에 대한 이 설정 자체가 가장 우선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오늘 좀 특별한 분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금융투자 투자전략팀 이재만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수 방향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게 된 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간의 많은 투자자들은 그래도 다시 좀 조정받고 올라가겠지 이런 쪽이 좀 우세했다면 최근의 분위기는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 정말 이대로 낙폭을 더 키우고 정말 약세장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 트럼프의 이 무역 분쟁 전선이 확대되는 영향도 고스란히 있을 거고요. 저희 증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무역 분쟁 이슈가 가장 큰 이슈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무역 분쟁 이슈가 생기게 되면 글로벌 교역량의 위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니까 한국의 수출이라든가 기업들의 매출 이런 쪽에 부진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우려 깊은 상황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 자체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세 부과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너무 집중포화가 되다 보니까 이걸 약간 분산시키기 위해서 캐나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무역 분쟁 이슈에서 좀 자유롭게 어렵다는 거를 트럼프가 많이 시사를 하고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라든가 일본은 제품에 대한 관세 쪽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엔화 강세라든가 캐나다 달러의 강세 이런 쪽들로 좀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서 환율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빠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장기화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여전히 달고 가야 된다는 게 아무래도 좀 남아있는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에서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사실 미국 경제 발전에 기반했을 때는 경제 회복에 기반했을 때는 그래도 금리 인상 횟수는 아마 기존의 전망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리 그리고 외환시장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신흥국의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텐데요.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 부분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건 9월하고 12월에 미국의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이제 인상할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아직 절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를 9월하고 12월에 인상한다 이런 쪽보다는 향후에 그 금리 인상 횟수를 얼만큼 할 것이냐는 점도표가 더 중요해질 수 있는 시사점이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미국의 달러가 굉장히 강하게 된 건 어떻게 보면 금리를 인상했다라기보다는 연내 금리 인상의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6월 달에 높였던 이유가 훨씬 더 달러를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자체가 올해보다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지긴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쨌거나 중국산 수입 제품들의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도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정을 갖고 있어서 올해보다는 내년 쪽의 금리 인상 횟수는 좀 확연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한 2번 정도 할 거라고 판단을 갖고 있어서 아마도 달러 강세가 더 진행될 수 있는 요인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일 것 같고 특히 10월에 또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 쪽보다는 약세 쪽의 개연성을 한두 달 정도는 좀 단기적으로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 신흥국의 자금 플로우는 더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도 시사점으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1998년 그리고 2008년에 신흥국의 금융위기가 있었던 만큼 뭐 10년 주기설 그래서 2018년 올해 또 그러한 불안감이 덮칠 수 있다. 뭐 실질적으로 아르헨티나나 터키의 이 통화 가치도 급락하며 금융시장 불안은 고스란히 나타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안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한두 달 정도의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터키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원래 이들 국가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취약성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대외 부채도 많고 경상수지는 항상 적자고 재정수지도 적자고 차입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꼭 이 국가들이 부각이 돼서 디폴트 우려가 높아졌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달러 강세가 진행되면서 한 가지로 좀 달고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었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우려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현상적인 판단 정도로만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그럼 국내 증시 내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수 이 정체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쪽, IT 쪽의 부진이 될 겁니다. 반도체 고점 논란 잊을만 하면 한 증권사에서 터뜨리고 한 증권사에서 또 터뜨리고 그러면서 국내 증권사에서도 뭐 삼성전자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에 동참하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정신을 못 차리면 지수는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비중하고 이익 비중이 너무 절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점 논란이란 그런 거겠죠. 삼성전자에서 차지하는 이익 비중 안에서의 반도체가 한 70% 정도 되다 보니까 더 높아지기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과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50%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높아지기도 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아무래도 고점 논란의 화두가 되지 않았나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나쁘다라기보단 향후에 더 좋아지기가 어렵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으로 갖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9월 20일 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들의 회계 분기 기준으로는 4분기고 6월에서 8월까지의 실적을 집계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또 반전의 트리거는 돼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의 실적이 나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향후에 대한 너무 이렇게 우려를 조금 앞서서 땡겨서 많이 주가가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조금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대했다는 기본적인 판단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 자체도 어떻게 보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한 3% 정도 현재는 시가 배당 수익률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점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안정세를 찾아갈 가능성은 높다라는 게 기본적인 현재의 가격 주가를 보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역 분쟁 때문에 이런다라고 하는데 사실 반도체 쪽과 그렇게 연결짓는 것보다는 반도체 업황 자체 문제로만 판단하는 게 낫겠죠. 아직은 뭐 무역 분쟁 이슈가 그렇게 어떤 업종에 어떤 물량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시사점들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다만 지금은 그냥 반도체 고점 논란 자체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IT 섹터에 대한 이야기로 가장 먼저 포문을 열어봤고요. 그 다음으로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바로 남북경협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테마야, 그저 테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수익이 나고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남들이 돈 버는 걸 보다 보면 이제 그냥 테마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마음을 열고 이런 종목에도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 흔히 얘기하는 테마주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성장주가 되기 이전 단계가 테마주입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주가를 테마주니 성장주니 가치주니 이렇게 나누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변하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올해 가장 생각을 했을 때 근본 정부가 가장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남북의 관계의 정상화고 그래서 아마 관계의 정상화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교류 확대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들이 굉장히 올드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올드하다는 얘기는 대부분 다 새로운 투자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경제교류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예전에 올드했다라고 보이는 산업들의 새로운 투자 수요처는 충분히 돼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의 가시성이 가장 먼저 다가올 수 있는 쪽들로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희 쪽은 판단을 하고 있고 대부분 다 아마 기계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전력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매출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먼저 조금 반영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가시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테마주라는 의미보다는 테마가 나중에 성장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투자가 입장에서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방금 말씀에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주식은 언제나 변하면서 살아간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의 유연함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뒤인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그 종목은 다시 쳐다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 종목이 좋아진다면 쳐다봐야 되는 거겠죠. 과거의 테마를 딛고 이제 뭐 성장주가 돼줄 수 있는 종목이라면 꾸준하게 저희는 체크하면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경협주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만큼 저희 뭐 이벤트도 앞두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연말이고 날이 좀 쌀쌀해지면 어김없이 또 배당주 투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죠. 실질적으로 배당 매력도가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어떨까요? 배당주 투자 환경이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당주가 전통적으로는 9월에서 10월까지는 분명히 강세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최근에 그래도 배당을 좀 기업들이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도 지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가 한 2%대 그리고 S&P 500이 한 1.9% 이러다 보니까 약간 역전돼 있는 현상.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안전마진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할 때 지수의 저점이라든가 이런 거 주가의 저점 이런 걸 찾을 때 많이 보게 되죠. 배당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투자 전략의 아이디어가 많지 않은 때는 배당 차익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답이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가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배당 수익률이 많이 높아진 종목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많이 높아졌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겠죠. 이런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약간 증권주라든가 은행주 쪽들이 배당 수익률이 꽤 높은 편이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것도 한번 이렇게 나머지 있는 기간 동안에 전략적인 측면의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괜찮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뭐 배당 매력도가 있는 거 하면 유틸리티도 들어가지 않나요? 근데 유틸리티는 주가도 그렇고 영 매력적이지 않아요, 최근? 아무래도 이제 유틸리티 산업 자체가 좀 정체돼 있고 고여 있다 보니까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워낙에 배당이라는 게 자기가 버는 이익에서 주다 보니까 이익이 감익되면 필요가 솔직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감익돼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작년만큼 유지될 수 있는 업종 안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것들을 찾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답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딱 좋아진다라고 썩 보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에서는 좀 배당 매력이 많이 희석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틸리티 섹터 특정 종목에 대해서 규제 강화에는 장사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이제 9월입니다. 9월이 끝나면 또 10월에는 한참 바쁜 게 기업들의 실적 체크해야 되는 시기즌이잖아요.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는데요. 3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한 분기만 놓고 보게 되면 실적이 나빠질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있기는 한데 그게 실제적으로 가시성 있게 나타난 게 지표상으로는 별로 확인되는 게 없습니다. 수출은 나름대로 한국이 괜찮죠. 물론 별로 좋지 않은 주가를 갖고 있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수출은 나쁘지 않고 글로벌 제조업 경기들이 특별히 최강 경기가 나쁘다는 지역은 없습니다. 중국도 그렇게 안 좋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경기 확장을 유지하는 50 이상에서 있고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화랑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성. 3분기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 특별히 뭔가 나쁘다라고 꼬집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3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투자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건 이제 내년 추정치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내년에 대한 생각을 대단히 많이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내년에 어떤 업종들 또는 어떤 종목들이 매출의 증가율이 높은가, 마진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아마 3분기 실적 시즌의 또 다른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갇혀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 재미없다,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투자 전략 최종적으로 어떻게 주실 겁니까? 지금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성장성에 대한 고민이겠죠. 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약간 축소되고 중립화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신흥국 성장률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매출 성장이 많이 진행되는 쪽들이 여전히 성장주로서는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라든가 일부 제약바이오라든가 일부 좀 종목 안에 또 국한된 미디어 이런 쪽들이 여전히 좀 성장의 매출 주도권을 갖고 있죠. 다만 이들은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다른 쪽들의 돌파구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기업의 이익을 내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고정비를 많이 줄이는 것도 기업의 이익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용을 축소했다는 의미로 구조조정을 했다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런 쪽이 대부분 다 이제 걸려드는 업종들이 이제 건설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될 겁니다. 아마 이익의 가시성은 3분기 때는 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업종들도 여전히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데 마진이 좋아지는 업종이 최근에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업종에 대해 제지업종 정도일까요? 네, 근데 이제 제지업종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맞아요. 저희들도 조금 이렇게 다루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을 분명히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마진이 많이 좋아진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제지업종도 그렇고 최근에 좀 주가는 부진한데 철강이라든가 이런 업종들도 마진이 꽤 좋아진다라기보다는 괜찮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업종의 대표적인 예기도 합니다.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쪽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업들로 좀 추려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수 자체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일단 개별 섹터나 종목에 대한 주의가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각 섹터 다 두루두루 훑어주시면서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투자전략팀 이재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